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파월이 반등시킨 시장, 브레인어드가 다시 끌어내리다, 그리고 금리 6회 인상 전망까지라는 주제로 일단 금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번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파월이 시장을 어쨌든 반등을 시켰습니다. 양적 긴축에 대한 어떤 많은 우려들을 그래도 좀 불식시키는 최대한 하반기 연말에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수준으로 시장을 조금 안도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등을 시켰는데 다음날 브레이너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 브레이너드는 대표적으로 비둘기파인데 비둘기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놨어요 시장을. 그리고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금리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추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지금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양적 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는 시장이 예상 못했던 악재였죠 이게. 그래서 한번 내려왔다가 이걸 조금 불시시키면서 거의 그 위치까지 다 되돌려 놨어요. 그런데 브레인어드가 등장을 하면서 금리 인상 전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존 12월 FOMC 당시 이 점도표 기준으로는 2022년 금리 인상 횟수는 3회입니다. 근데 브레인어드가 나타나면서 이게 4회로 이제 바뀌는 상황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인가요? 여러 증권사 보고서 또는 조금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금리가 6회나 7회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또 시장의 투심을 또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뭐 연준에서의 그 전반적인 스탠스를 우리가 이번 브레이너드의 연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뭐 이 부분은 파월도 청문회에서 언급을 했었죠. 최대 고용과 장기적인 경기 확산세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이 높은 인플레이션은 최대 위협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브레이너드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높다. 우리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끌어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플레를 잡겠다. 어떤 수단으로? 지금 금리 인상밖에 없죠, 수단이. 금리 인상으로 이 인플레를 강제로 때려잡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추가적인 악재로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금요일날. 우리나라인데 하는 총재도 금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인상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이다. 금요일날 하늘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나왔던 어떤 이야기들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올해 물가 전망치가 대폭 상향될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이 금리 인상 횟수 원래 작년 말이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부분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금리 이거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채권 시장에 3회 인상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회 인상분. 근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게 3회 인상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1회나 2회 정도 더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겠죠. 그래서 일단 뭐 1월 달에 이번에 올렸고 그 다음에 다음 돌아오는 금통위에서도 또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상반기에 2번 그리고 하반기에 2번 뭐 이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준의 그 전망치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브레인어드가 딱 나타나면서 일단 기존의 12월 점도표입니다. 이게 녹색이거든요. 이 녹색을 보면은 2022년에는 3회 금리 인상이에요. 12월 FOMC 당시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레이너드 얘기를 보고 그리고 최근 시장이 반응한 것들을 보면은 이게 4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4회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시장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 시장의 예상은 종전에 우리가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을 통해서 봤었잖아요. 3회 인상이었어요. 3회. 시장이 예상하는 것도 3회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4회로 바뀌면서 시장에 다시 추가 악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6회, 7회를 언급하면서 그게 시장에 또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이 돼버려서 추세적으로 지금 밀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JP모건 다이먼 회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도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금요일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나스닥이 또 그렇게 반응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전망이 이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계속 채권금리도 같이 튀면서 나스닥에 침묵상을 입히고 있죠. 다이먼 회장도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4회이고 6회나 7회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6회, 뭐 7회는 잘 모르겠어요. 6회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시장이 문제잖아요. 시장이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4회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뭐 한 번은 이렇게는 반응할 수 있겠죠. 0.25%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방에 0.5%를 올리면서 5회 인상한 효과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6회까지는 저는 좀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발언들이 가뜩이나 브레이너드가 시장을 다시 꺼트렸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그 투심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죠. 이런 이제 발언들이 뭐 다이먼 회장의 뭐 듣보잡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금리랑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차트를 보면은 이제 여기였죠, 여기. 여기서 이제 눌림이 한번 나왔다가 이거는 파월 풋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파월 풋 때문에. 파월 풋 때문에 음봉이 이제 길게 뚝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갭상승이 나왔죠. 다이먼 회장이 언급하는 그 시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권금리가 이제 동요하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이제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일단 3월로 가면은 3월은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거의 이게 공식화된 분위기인데 3회에서 4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금리 인상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3월 달에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것도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그 파월풋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 확률이 한 40% 또는 35%요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브레이너드가 한번 딱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갑자기 푹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97%입니다. 사실상 뭐 금리 올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로 가게 되면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거죠. 0.5에서 0.75%.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5월달에. 그런데 지금 퍼센트가 거의 비등비등 하잖아요. 45%가 있고 여기 49%가 있고 그래서 5월달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아마도 인플레이션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월달을 건너뛰게 되면 6월달에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예요. 4회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6월달 보면 0.5에서 0.75 그러니까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거를 이제 다 똑같은 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6월달도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3월달도 100%. 그리고 5월달은 일단 패스를 할게요. 이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3월달, 6월달 상반기는 이렇게 두 번 올리게 되죠. 2회. 그리고 7월달로 넘어가 볼게요.
7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6월달 다음에 바로 7월달에 금리 인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시장은 금리 인상 또 할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 같이 보면 되겠죠. 여기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33%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퍼센트, 거의 67%? 이게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에 연속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일단 지금 67% 정도 된다는 거. 근데 만약 연속적으로 금리를 안 올리고 7월 달에 패스를 한다. 그러면 9월 달까지 가야 돼요. 9월 달은 그러면 3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0.75에서 1%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기서 한 16% 정도만 빼면 되니까 거의 뭐 84%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무조건 하겠죠. 7월 달에도 9월 달이든. 그러면 3월, 6월, 9월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입니다. 중간에 이제 뺀다고 해도. 그리고 11월 달로 볼게요. 11월 달 이제 2달 뒤잖아요. 2달 뒤를 보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요만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포함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42% 돼요. 42%. 그럼 나머지 퍼센트가 대략적으로 58% 정도 되죠. 살짝 애매하긴 하죠. 지금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12월 달에는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러면 400 금리 인상이 다 채워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퍼센트가 갑자기 압도적으로 확 뛰어버리죠. 요만큼인데 여기가 9월달 금리 인상 이후 동결 가능성은 한 22% 정도밖에 안 돼요. 무려 78%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방기금리 선물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3, 6, 9, 12 이렇게 4배 금리 인상이 굉장히 높고요. 이건 이제 최소입니다. 최소. 근데 시장이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5에서 1.5 이상 금리 여기까지 가는 그 확률이 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여기가 31%, 17.7 요거 두 개만 더해도 지금 50%잖아요. 그리고 요거 더하면은 5% 대략 55% 그러니까 이 위로 갈 확률이 45% 여전히 비등비등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일단 시장은 4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만에 하나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진행이 된다.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5회까지는 가능하다. 5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0.25%씩 올리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상하던 흐름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만약에 변수가 툭 튀어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단계에서 0.25% 금리 인상이 아니고 한 방에 0.5% 인상 이런 게 갑자기 툭 한번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위치 1.25%에서 1.5%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관건은 그거죠. 파월이 얘기를 했듯이 일단 오미크론 이 이슈를 어떻게 잡는지 이건 이제 백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백신이랑 치료제. 그래서 반드시 상반기 내에 오미크론 이슈를 조금 해결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공급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누그러뜨리는 흐름으로 좀 갈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5%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그런 FOMC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나오는 이 지표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연하게 그때그때마다 대처하겠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대응이 어렵겠다. 시장에 대한 대응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올라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이 항상 있어야 돼요. 현금 비중이. 뭐 100% 몰빵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하락하더라도 거기가 설령 진 바닥이라 할지라도 현금을 무조건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안정적으로 포트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시장 투자 말고도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부채 관리, 자산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긴 하니까 좀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제가 금요일날 시장 분석에서 이번 주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횡보 흐름을 좀 이어나갈지 아니면 새로운 저점을 만들기 위한 하방으로 꺾일지 이런 걸 결정하는 한 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코멘트를 올려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그대로 대응을 했고요. 금요일날 이제 얼추 좀 약간 주봉상에서의 좀 중장기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